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남자친구는 사귄 지는 1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자꾸 결혼하자고 졸라대서 남친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었고요. 상견례는 아직 전이었어요. 물론 남친도 저희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솔직히 저는 결혼을 빨리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어요. 35쯤에 할 생각이었어요. 이유는 미혼일 때 많이 놀아보자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돈도 목표만큼 많이 모으지도 못했었기도 했는데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결혼이란 둘레에 갇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이란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 어디 가서 제 남자친구만한 사람을 또 만나겠냐 싶어서 결혼을 하기로 했었죠. 아직 상견례 전이었지만 남친 집에는 2번 정도 갔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린 후로 남친 엄마가 저를 불러서 갔었죠. 저를 부르셔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수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상견례는 조금 미뤄야겠다.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봉파리 할머니 구순잔치거든. 아, 네. 봉파리 큰아버지가 봉파리 할머니 구순잔치를 동네 큰 잔치를 한다고 연락이 왔지 뭐냐. 네, 네 얘기를 했더니 봉파리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라고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날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비워둬라. 이때 아니면 언제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겠냐. 이틀씩이나요? 일부러 주말에 날 잡아서 하긴 한다만 미리 잔치 준비를 하러 나는 3일 전부터 내려갈 거다. 너는 그냥 잔치하는 전날에 내려와. 잔치날이 아니라 전날에요? 왜 놀라냐? 그날 큰 집 식구들과 작은 집 식구들이 다 오는데 우리만 안 가면 되겠니?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뺄 수가 없어요. 잔치 당일에는 제가 요가 수업을 한 타임이 적어서 어떻게는 해보겠는데요. 그래? 그래도 작은 집 며느리들은 둘씩이나 있어서 다들 그 전날에 미리 온다고 했다. 그 전날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 구순잔치를 할 게 아니냐. 나만 딸랑 혼자서 오면 미안하지 않겠니? 참 난처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집 며느리도 아닌데 제가 왜 그걸 걱정합니까? 그래도 제가 공손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아직 결혼식도 하지도 않았는데요.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봉파리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으면 나한테 인사하러 왔겠냐?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봉파리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엄마, 그래도 그건 그렇지 않아요? 뭐가? 수연이가 그 전날에 가서 뭐 어쩌라고요? 모두 다 낯설 텐데요. 그냥 내가 수연이랑 할머니 구순잔치 드리고 갈게요. 그럼 너도 잔칫날 당일에 온다는 말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생각을 해봐라. 작은 집이나 큰 집 며느리들이랑 손자 손녀들까지 다 오기로 했는데 나는 아들 하나 딸랑 있는 주제에 오지도 않고 예비 며느리 차량도 타 있었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늦음하게 다 차려놓은 밥상만 받아 처먹은다면 좋아라 하겠냐? 저는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어쩌겠어요. 순서가 있는 법인데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았는데 형수나 재수씨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속상하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봉파라,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너는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지? 나도 눈치가 있어.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손자와 손녀와 며느리들 다 이끌고 와서 자취 준비를 하고 누구는 아들 하나 딸랑 있는 것이 여친과 함께 온다고 당일날 손님처럼 온다고 하면 좋아라 하겠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겠냐? 못뼈 처먹었다고 할 것 아니야. 알았어요. 그럼 제가 그 전날에 내려갈게요. 수연이는 당일날에 인사를 드리러 오는 걸로 해요. 알았죠? 알긴 뭘 알아? 아들 키워봤자 하나도 필요가 없다니까. 암튼 수연아, 난 네가 그 전날에 와주면 나도 기가 살고 내가 든든하겠다. 봉파리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라. 봉파리 어머니 참 만만치 않으신 분 같았어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봉파리 할머니와
그 외 식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진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말이라도 그랬어요. 죄송해요. 대신에 구순잔치 하는 날에 제가 일찍 갈게요. 예비 시어머니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어요. 아들만 딸랑 한 명 있는데 혼자서 왜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 나이에는 자식들 빼고 뭐가 있나요. 저희 엄마도 외갓집에 가시면 맨날 자식들 얘기만 하시는데요. 특히나 봉파리 할머니도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꽤나 꼬장꼬장한 시어머니셨다고 했어요. 봉파리 어머니도 시어머니 눈치를 상당히 보시는가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서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연세에도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시다니 참 봉파리 할머니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온 식구들한테 부족한 제 자랑을 다 늘어놓으셨다고 하니까 예비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보다 더 긴장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잘 가지도 않던 미용실에 미리 예약을 해서 헤어 메이크업까지 했어요. 옷은 아이보리색 드레스에 한껏 여성스럽게 치장을 하고 축하 꽃바구니를 들고 구순잔치를 한다는 시골 동네로 갔습니다. 봉파리 할머니의 구순잔치는 봉파리 할머니가 사시는 마을회관에서 했어요. 저는 봉파리 할머니 집에서 간소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네 잔치였어요. 마을회관 앞에는 평상과 돗자리를 깔고 흰 천막으로 햇빛 가리개로 해서 옆 동네 사는 분들까지 다 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면사무소 직원들까지 다 초대받아서 왔더라고요. 일찍 출발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꽃바구니를 들고 봉파리 안내를 받으며 봉파리 할머니께 가고 있는데 다들 쳐다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봉파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수연아, 고개 빳빳이 들지 말고 무조건 인사해. 여기는 시골이야. 예의 바르게 해야 해. 라고 하면서 쳐다보는 동네 어른들께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느라 한 발자국도 잘못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도 따라서 했어요. 그런 저를 예비 시어머니가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내 며느리예요. 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매, 봉파리 각시야. 그 조그만 것이 벌써 장가를 갔어? 아니단께요. 색시들 사람이란께. 왔다며. 겁나 이뻐 불었네. 어디서 이런 미스 코리아를 데리고 왔다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의 환대를 받으며 오늘의 주인공이신 봉파리 할머니께 인사를 곱게 드렸어요. 그러자 제 두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오메 오메 우리 종파리도 이제 며느리를 보게 생겼네. 고맙다이. 오니라고 욕받다. 뒤에 봉파리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바로 빠져나왔지만 봉파리 할머니께서 제가 이뻐 죽겠다고 주위 분들한테 말씀하시니까 봉파리 어머니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런 저를 봉파리 어머니가 친척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한 뒤에 주방 쪽에서 열심히 상을 차리고 있는 예비 동서들에게 저를 소개를 시켰어요. 봉파리 색시될 사람이니까 서로 얼굴도 트고 잘 부탁해 라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앞치마 몸빼바지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인사는 대충 다 드렸으니까 바쁘니까 너도 빨리 이 옷 벗고 이걸로 갈아입어라. 네 형님들 차롭게 일하고 있는데 네가 늦게 와서 이 차림으로 놀고 있으면 욕먹는다. 얼른 저기로 가서 갈아입고 나와라. 네? 싫어요. 그냥 이대로 있을래요. 고집 피울래? 거추장스럽게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일한다고 그러냐? 그러시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무턱대고 제 손을 끌고 화장실로 저를 밀어놓으셨어요. 바쁘니까 빨리 갈아입고 나와라. 억지로 화장실로 밀어놓고 화장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꼼포니 몸빼바지에 빨간 헐렁한 티셔츠에다 앞치마를 두르라니. 이걸 입더라도 날 타고난 미모가 어디로 가겠냐마는 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행여라도 누가 문을 열지도 모른다며 화장실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예비 시어머니. 하는 수 없이 부랴부랴 갈아입긴 했어요. 그런 저를 데리고 주방 쪽으로 가서 음식을 담고 나르라고 시키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게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봉파리 할머니가 다 보고 있으실 거다. 다 너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라고? 별로 봉파리 할머니한테까지 이쁨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요. 저에게 자꾸 시키셨어요. 이거 봉파리 할머니 앞에 네가 직접 갖다 드려라. 뭐 필요한 것이 없나 빈 접시는 가져오고 말이다. 그래서 엉겁기를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시장바닥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봉파리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아침 일찍 한복을 입고 가족 기념사진 다 찍었다고 했는데 기념식 같은 것은 생략하고 바로 오신 분들에게 잔치 음식과 술을 대접을 한다고 했어요.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 뿐이라서 무조건 예비 동서들이 시킨 것이나 따라서 하고 시어머니가 이곳저곳을 일을 시켜 잡숴도 그대로 따라 했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봉파리는 술 사러 갔다며 보이지도 않았어요. 한참 만에 나타난 봉파리는 잘 한가득으로 막걸리를 엄청 사왔더라고요. 막걸리를 큰 고무통에 사온 얼음물통에 넣으면서 저를 살짝 보더니 배꼽 잡고 웃고 나자빠지려고 했습니다. 수연아, 너 진짜 잘 어울린다. 사진 한 번 찍어줄게. 이거 막걸리 한 병 들고 있어봐.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사진을 찍는다니까 또 폼을 여러 번 잡아줬더니 봉파리 어머니가 그새 나타나서 제게 뭘 하셨어요. 지금 뭐하고 있냐? 어서 할머니께 시원한 막걸리 한 잔씩 올리고 여기 독립분들한테 술 한 잔씩 따라라. 저는 그냥 봉파리 할머니께 막걸리를 여러 병 들고 갔어요. 술 한 잔씩 따르라고 하는 것은 봉파리한테 한 말인 줄 알았죠. 제가 봉파리 할머니께 막걸리를 따라서 드리자 그새 봉파리 어머니가 뒤에 따라와서는 그랬어요. 여기 어른들도 다 따라드려라. 그러면서 또 우리 봉파리 각시될 사람이에요. 봉파리 어머니는 유독 봉파리 할머니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어르신들께 극진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것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서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어이, 여기 와서도 막걸리 한 잔씩 따라봐. 왜 거기만 따라주는가? 그러자 봉파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암요, 따라드려야죠. 수연아, 저기 가서도 한 잔씩 따라드려라. 딱 보아하니 동네 남자분들이었어요. 친척도 아닌 것 같고 그저 이웃 동네 사람들 같았는데 나이도 별로 지긋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러기 싫더라고요. 어머니, 저 화장실에 가야 하니까요. 어머니가 따라드리세요. 뭐? 너 보고 따라주라고 했지. 나보고 그랬냐? 얼른 한 잔씩 따라주고 화장실 가. 언제 봤다고 난 이래라 저래라야.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술 따라줘야 해? 어머니,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뭐시여? 너 지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데서 날 우세를 시킬 작정이냐? 그래서 저도 오래 있었다 싶어서 제 옷을 챙겨서 봉파리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봉파리는 사촌들하고 느긋하게 한 잔씩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반쯤은 취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옷도 못 갈아입은 채로 나 혼자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에 봉파리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려고 갔어요. 할머니, 그동안 건강하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메, 그러냐? 이렇게 이쁜 것이 고생만 했다. 갈 때 차비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잉. 라고 하시며 5만원권 지폐 여러 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러자 어느새 제 옆에 와 있던 봉파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제일 늦게 온 쫄따구가 벌써 가면 안 되죠. 여기 있는 거 다 치우고 가야죠. 이거 냅두세요. 라고 하며 제 손에 쥐어주신 돈을 도로 뺏어다가 봉파리 할머니께 얼른 드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봉파리 할머니가 괴성을 지르시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상 앞에 놓여있던 빨간 김치국을 들어다가 봉파리 어머니 얼굴에 냅다 부어버렸어요. 네가 시방 나랑 해보겠다는 것이여? 네가 뭔데 내가 준 돈을 뺐냐? 이게 간땡이가 뻗네. 가만히 보자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뭔디? 시방 봉파리 각질 막 부려먹냐? 나한테 오늘 뒤져볼래? 깜놀했어요. 얼마나 쩌렁쩌렁 하시는지. 봉파리 어머니는 봉파리 할머니한테서 시원한 김치국 세례를 받고 어쩔 줄 몰라서 버져있고 봉파리 할머니는 굳은 잔치고 뭐고 다 잊은 듯이 씩씩거리시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렇게 인자하시기만 하시던 봉파리 할머니의 반전에 저도 기가 눌려서 그만 눈만 왔다 갔다 돌릴 뿐 상황 파악하느라 저도 바빴어요. 그 소란에 다들 놀라서 바깥에까지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구경했어요. 봉파리 아버지도 달려와서 그랬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내가 시방 진정하게 생겼냐? 요 잡것이 내 손자며느리 될 아가를 지는 뒷짐을 지면서 일을 시키고 자빠져 있지를 않나? 술 따르라고 시키고 있지를 않나? 여기가 기생집이야?
아이고, 어머니. 어른들께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랬겠죠. 미친 소리 하들 말아. 나한테만 따라주면 되지. 어디 외간 남자들은 술 따르라고 시켜. 그러니까 봄바탕 못 속이는 법이여. 지가 술집년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여? 내가 술집년이라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난 사람이여. 봉파리 할머니 그 말에 봉파리 어머니가 김칫국을 뒤집어쓴 몰골로 그랬어요.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러자 어디서 샤메 앞에서 입주댕이를 놀리냐며 상을 뒤엎으시고 더 큰 소리로 그러셨어요. 네가 술집년 딸이 아니었어. 술집년 딸이 술집년이지. 그럼 뭐라고 하냐? 구순잔치가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렸어요. 덕분에 예비 샤머니 출신 성분을 알아버렸네요.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다 잘 지었는데 너 하나 때문에 내 자식 하나를 망쳤어.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술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는 네 샤버지 땜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 줄 알긴 하냐? 내가 술집년이라고 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란께. 구순잔치 주인공이셨던 봉파리 할머니께서 오늘 나를 최대로 잡았다며 사람들이 탄이도 앞에서 그 난리를 치시자 봉파리 아버지가 울고불고 쪼그라져 있는 봉파리 어머니를 반강제로 끌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눈만 크게 말똥거리며 서 있는 제게 봉파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가, 너는 내가 지켜줄 테니까 저거 말 듣지 말아라잉. 저거 사람 아니어야. 라고 하시며 다시 제 손에 아까 그 돈을 다시 주어주셨어요. 그런 후 봉파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네 색시는 네가 지켜야지. 앞으로는 저 여식 같은 것이 네 색시 근처도 못 오게 해라잉.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찌어찌해서 곧바로 빠져나왔어요. 오늘 해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별로 결혼에 대한 환상은 없기는 했지만 잠시간의 시월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봉파리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봉파라, 우리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네 어머니를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네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봉파리는 그러냐고 하면서 제게 시간을 더 주겠으니 좀 더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런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마음이 변한 게 없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안 받아들이면 어떨 건데? 웃기네. 그 후로 몇 달간 지속적으로 봉파리 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했더니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봉파리가 봉파리 어머니 탓을 많이 하면서 안 보고 살겠다고 했다던데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